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필쌤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집합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배운 내용의 초점이 집합이란 무엇인지 집합을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집합의 원소들에 대한 얘기들, 원소들의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오늘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집합과 원소가 아닌 또 다른 집합,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기호 사용에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들이 존재하고 이때 어떤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기 앞서서 어느 한 가지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 집합이 있어요. 집합 A와 집합 B가 있습니다. 집합 A는 원소나열법을 적어볼게요. X바 X는 4의 약수,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 A와 또 집합 B는 X바 X는 8의 약수,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복습을 잠깐 하면 이런 원소나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쓰여져 있는 각각의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어떻게 4의 약수니까 이 1, 2, 4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B는 1, 2, 4, 8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조금 독특하죠, 여러분들? A와 B 집합은 어쨌든 다음과 같은 집합들인데, 가만보니까 A의 원소 A1, 2, 4가 B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집합 A는 집합 B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따져보면 집합 A를 집합 B가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 A를 집합 B가 포함한다, 또는 집합 B에 집합 A가 포함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명칭을, 이러한 여기의 정의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이 되는 집합이다, 줄여서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책에는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집합 A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집합 B는 1, 2, 4를 포함해서 A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8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 A 안에 8이 들어가 있진 않고 8은 B 안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요런 상황을 아까 얘기했듯이 B가 A를 포함한다, 또는 A가 B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음과 같이 집합 A가 집합 B의 뭐다? 부분이다, 부분이 되는 집합이다, 줄여서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기호를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음과 같이, 원소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원소는 이렇게 포함하는 거 안에 이렇게 작은 짝대기 한 개 더 그려져 있었는데, 집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이 마치 부등호를 약간 둥글게 쓰어 놓은 것처럼 이런 부분 집합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집합에 포함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A가 B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서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 사용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1번이에요. 지금 포함 관계를 기호로서 나타내보라고 했어요. 자, 1번을 먼저 보면, 자, 지금 하나는 원소나열법, 하나는 조건제시법으로 쓰였으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모두 다 원소나열법으로 써볼게요. A는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B는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요렇게
원소 4개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집합 A에 있는 1과 3이 집합 B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번을 보면 A는 다음 방정식의 해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그쵸? B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0, 1, 2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록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더라도 지금 가만 보면 집합 A에 있는 1을 B가 갖고 있긴 하지만 누구를? 지금 마이너스 1을 B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면 A는 원소나열법을 나타냈을 때 1, 2, 3, 4, 6, 12 이렇게 갖고 있고 B는 12 이하의 짝수니까 2, 4, 6, 8, 10, 12 이렇게 갖고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A의 원소 중에 집합 B에 없는 애들도 있죠. 그쵸? 누구냐면 요런 거 3, 1 이런 것들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쵸?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자, A는 자,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려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쵸? 실수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원소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집합 A는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집합 B는 절대값이 1인 거,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겠죠. 그쵸? 자, 요럴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합 A의 원소가 아예 없어요. 근데 집합 B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갖고 있어요. 자, 이럴 때도 지금 비록 A의 원소를 집합 B가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A 자체는 그냥 빈 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집합 B에 A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4번을 정리하면 모든 공집합은 그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집합은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죠? 그 앞에 또 다른 표현도 하나 있네요. 뭐냐면 만약에 A랑 A는요 서로 같은 집합이면요, 그래요. A가 만약에 A의 원소가 1,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자신은 A 속에 쏙 들어갈 수 있죠. 그쵸? A가 1, 1을 갖고 있고, 그쵸? 또 A가 1, 1을 갖고 있으니까 A의 모든 집합을 A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 내용 중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또 다른 집합이 존재하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맞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공집합은 그 집합이 뭐 어떤 집합이 됐건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정의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꼭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는 부분집합밖에 할 수 없냐? 우리가 평소 쓰던 같다라는 이 이꼬리의 기호를 쓸 수가 없냐? 아니요,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A라는 집합이 1, 2, 4 이렇게 원소를 갖고 있고, B란 집합이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집합 B도 원소나열법을 봤을 때 1, 2, 4를 갖고 있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따지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거꾸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번 쓰기가 너무 번거로운 이런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눈에 보기에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모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요 얘기를 줄여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따져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A에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또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에 포함되어 있어서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사실상 우리가 원소를 따져봤을 때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꼴, 서로 같은 기호를 쓸 수가 있다. 대신에 하나라도 서로 다른 원소가 존재한다면 둘이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집합 A랑 B가 있어요. 그렇죠?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인지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A에 있는 거 1, B도 있고 A에 있는 2, B에 있고 A에 있는 3도 B에 있으니까, 그렇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고 거꾸로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번 보면 B의 원소를 따져보면 10 이하의 짝수라고 했어요. 2, 4, 6, 8, 10.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어때요? 지금 B에 있는 10이 A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하나라도 다른 원소가 있으면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3번 보면 A는 어떻게 생겼죠? 3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3번 A는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10보다 작은 소수예요. 2, 3, 5, 7. 근데 B는 여기 나와 있듯이 2, 3, 5. 자, 어때요? 누가 다르죠? 그렇죠. A에 있는 7이 없어요. A는 B랑 같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죠. 대신에 B에 있는 모든 원소 2, 3, 5가 A에 2, 3, 5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얘기하겠습니다. A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15의 약수예요. 1, 3, 5, 15. 근데 B는 어때요? 홀수입니다. 그러면 1, 3, 5, 7, 9. 얘는 무한집합이죠. 그쵸? 가만 보니까 B에 있는 원소를 A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A는 B랑 같지 않다. 대신에 A는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는 B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부분 집합 중에 좀 독특한 거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A가 있어요. A는 지금 1, 2, 4 이런 원소를 갖고 있고요. B는 지금 X바, X는 4의 약수입니다. 그리고 C는 어떻게 생겼냐면 C는 1, 2만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가만 보면 B의 원소를 다 나열해 보면 뭐예요? 지금 1, 2,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서, 그래서 우리는 A와 B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특하게 C 같은 경우 볼게요. C는 어때요? C는 B에 포함되긴 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긴 하죠. 그렇죠?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거꾸로 B가 C에는 C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즉 한쪽은 포함되지만 반대 방향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확실하게 한쪽 집합이 나머지 집합보다 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는 C를 부르는 말 뭐라고 했어요? 얘는 부분집합이다. 누가? C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같지는 않을 때, 사실상 속에 쏙 들어가서 완전히 포함되긴 하지만 서로 같지는 않을 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집합 중에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얘를 진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글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A와 B가 있는데, 그쵸? A는 B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A는 지금 쏙 들어가 있잖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긴 맞아요. 근데 B에는 들어있지만 A는 들어있지 않은 E가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면서 A랑 B랑은 서로 같지 않아요. 그쵸? 정확하게 쏙 들어가 있긴 하지만 B를 포함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A를 B의 진짜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1번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1번은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 부분집합을 구할 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할 때는요, 개수를 정해서 구하는 게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맨 처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는 애 누구 있죠? 공집합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공집합도 부분집합이고, 자, 원소의 개수 한 개짜리 누구 있나요? 1, 2, 3 요렇게 포함되는 애도 다 부분집합이죠. 지금 부분집합 4개 찾았습니다. 이제 원소의 개수 2개짜리요. 뭐뭐 있어요? 1, 2, 1, 3 그리고 2, 4, 2, 3 요렇게 있죠. 그쵸? 그리고 원소의 개수 3개짜리 1, 2, 3, 4 요렇게 있죠. 그쵸? 자, 요렇게 부분집합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진부분집합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요만큼만 진부분집합입니다. 자, 2번도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뭐뭐 있어요? 공집합 있고 한 개짜리 1, 2, 3, 4 그리고 2개짜리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있죠. 자, 3개짜리는요? 3개짜리 1, 2, 3, 1, 2, 4, 2, 3, 4 이렇게 있고, 자기 자신 1, 2, 3, 4 이렇게 부분집합이 있겠죠. 이 중에 진 부분집합이 어디까지냐면 요만큼이 진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 우리 책에는 소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다 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자, A라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2에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지수로 써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적용해서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만약에 얘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번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3승해서 8개.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맞죠? 그쵸? 그 2번에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있겠어요? 2에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니까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16개가 안 찾아지면 내가 뭔가를 빼놓고 찾은 거예요. 그쵸? 중복해서 썼거나.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럼 하나 빼먹은 거예요. 뭘 빼먹었을까요? 찾아봅시다. 지금 원소 하나 넘는 거 공집합 있고요. 한 개짜리 1, 2, 3, 4 있고요. 두 개짜리 1, 2, 1, 3, 1, 4 그리고 2, 3, 2, 4 그리고 3, 4 맞고요. 그리고 1, 2, 3, 1, 2, 4 하나를 빼먹었네요. 누구요? 1, 3, 4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정말 내가 잘 구했는지까지 거꾸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요 공식으로. 자, 그럼 만약에 진 부분 집합 어떻게 될까요?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거기서 뭐만 빼면 돼요? 자기 자체만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러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쵸?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진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 더 알려줬죠? 뭐까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소단원 확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